전주 혜성중학교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2021년 학교 교육을 펼쳐가고 있는 우리 혜성중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얻고 있는 최고의 인지도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에 즈음하여 새학년을 맞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보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셔서 상담도 하시고 싶으실 텐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부모님들께 온라인으로라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설명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유광용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주 혜성중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1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겁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날이 많지를 않아서 환한 웃음 가득한 교실과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생활하지를 못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교에 나오지를 못하는 날이 절반에 가까운 가운데 입학식, 체육대회, 소풍, 수학여행, 또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 등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치러내지를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비극이어서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고 애써 생각하고도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학생으로서의 삶 전체가 너무도 커다란 피해로 다가오는 이 기막힌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혜성중학교 학생들은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흔들림 없는 속에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면 수업, 또 원격 수업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밝은 표정으로 생활한 이 학생들이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신입생을 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요, 무한 신뢰와 애정으로 학교를 믿어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이제 2021학년도를 맞이해서 혜성중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를 좀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녀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 은혜를 가슴에 잘 새기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유의하면서 즐겁고 보람찬 2021학년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전주 혜성중학교는 성실과 실력을 교훈으로 하고 그리스도 정신에 의한 인간 교육을 학교 교육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명문 사학으로서 면면이 이어져 온 혜성의 전통을 굳건하게 이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함께 길러내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들과 가정에서 더 깊고 많은 대화해 주시고요. 공교육과 학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우리 혜성중학교의 교육과정 설명의 자료집 세심하게 살펴주시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전주 혜성중학교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 또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교직원이 모두 한마음 되어서 쉼 없이 발전해 나가는 전주 혜성중학교에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교육부장입니다. 우리 학교는 연말마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작년에도 학교종이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1%. 우리 학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라는 1번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응답은 단 1%였으며 그렇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은 84%였습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자녀가 다니는 우리 전주 혜성중학교에 늘 따뜻한 지지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원격 수업 병행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녀의 학교 생활 등 다양한 설문을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계획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수업 시간에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 한 학기에 2번씩 과정형 형성평가를 봅니다. 참고로 작년 자유학년제 형성평가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결과는 77%가 필요하다, 17% 더 늘려야 한다, 6%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1학기에는 5월 4일과 6월 28일, 2학기에는 10월 6일과 11월 30일에 국영수사가 모두 서답형으로 시험을 보며 시험지를 채점하여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이 형성평가는 내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 3학년 정기고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2, 3학년의 지필평가는 1학기, 2학기 각각 1차 고사 3일, 2차 고사 4일이고요. 과목의 특성상 미술과 체육은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100% 평가합니다. 세부적인 여타 과목별 수행지필 반영 비율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자료집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교육청 지침에 따라 그 앞에 치렀던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의 일부만으로 한 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해 응시해야겠습니다.
시험 시간표는 3교시까지 시험인 날은 11시 50분에 점심 식사 후 하교하고요. 2교시까지 시험인 날은 11시 30분에 점심 식사 후 하교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과목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2주 전에 시험 범위와 함께 정확한 시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3학년의 지필고사 감독 시 학부모 감독관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전에는 20분이 넘는 학부모 감독관님과 함께 감독을 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교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4분의 학부모 복도 감독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설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능하시다고 답 주셨습니다. 2, 3학년 지필고사 때 시간이 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추후 학교종이 앱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연수해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이 법의 제6조에서는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첫째,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선행학습은 학생이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결국 사고력 저하, 또 집중력 저하, 학습에 대한 흥미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셋째,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을 부추깁니다. 선행학습을 나가는 진도가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남보다 빠른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고등 사고력을 요하는 대학 입시 때에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넷째,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통계청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 중등,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약 21조 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에듀푸어를 양산하는 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생들의 학업과 평가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학업 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유학년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유학기를 2학기 이상 진행하는 것을 자유학년이라 하므로 지금부터 편의상 자유학년 대신 자유학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이 추구하던 전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변화하였고 점수 위주의 성과주의 교육에서 창의력과 인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충분한 탐색을 하지 못해 대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를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에서는 1학기에는 국어와 한문에서 1시간씩 수업을 양보하고 2학기에는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영어에서 1시간씩을 양보한 후 1,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간이 조정되어 자유학기 프로그램인 주제선택 프로그램, 예술체육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을 편성합니다. 조정된 시간을 1학기에는 월요일에 체육활동, 수요일에 진로독서, 목요일에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2학기에는 화요일에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수요일에 주제선택과 진로독서, 목요일에 주제선택, 그리고 금요일에 동아리 활동과 진로탐색 활동으로 운영하는데 표에서 드러나듯 우리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1학기에는 활동을 최소화하고 2학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작년 2학기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각 교과에서 학생의 적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활동 중심의 세부 분야를 과목 특성에 맞게 개설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5, 6교시에 블록타임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 한 학기를 2개의 분기로 나누어 한 학생당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5, 6교시에는 문화중심 프로그램을 블록타임으로 운영하는데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이 악기나 미술 분야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분기 구분 없이 진행하고 7교시에는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아리는 학생 희망조사 이후 개설된 동아리 프로그램을 학생당 1개씩 참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학생 희망조사를 통해 공평하게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단, 코로나 단계가 격상될 경우 동아리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학급 단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진로탐색은 진로독서와 진로탐색으로 구성됩니다. 진로독서는 학기당 17시간, 총 34시간을, 진로탐색은 1학기 10시간, 2학기 18시간입니다. 진로독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성 독서활동 기록장을 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이 읽는 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익히고 읽기 전중 후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로독서를 통해 1년 동안 학생들은 진로탐색과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되는 9권의 책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탐색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접해보고 여러 활동을 하며 꿈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혜성중학교는 2016년부터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네스코 학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 우리와 함께 걷는 유네스코 학교라는 캐치프레이 아래 전주 혜성중학교는 열심히 유네스코 학교를 실천하고 좋은 학교가 되도록 또 미래사회의 역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혜성중학교는 2016년 4월 29일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이 되어 인증마크를 받고 학교 현관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유네스코 학교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여기에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며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전주 혜성중학교는 유네스코 학교로서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네스코의 4대 핵심 주제 중 하나인 4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데 전주 혜성중학교는 이 4가지를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과 내용과 더불어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엔의 우선 과제, 유엔 프로젝트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도덕이라든지 사회과와 연계해서 유네스코, 유엔 과제 이런 것들을 교과 내용이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실천하죠. 두 번째, 지속가능 발전교육, ESD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천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를 찾아보고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이 무엇인지, 지구의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면 환경 문제,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를 위협하는 거죠. 코로나19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교육, ES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교육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도덕과나 사회과 이런 데에서 많이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거고요. 특히 학생부에서는 또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학교,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서로 조화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 학습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역사, 지리, 사회, 언어,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 언어 교과,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서양 미술, 동양 미술, 서양 음악, 동양 음악 이런 다양한 교과를 통해서 그 문화를, 그 시대를 또 그 지역의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 학교가 하는 일입니다. 유네스코 학교, 우리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 이해다. 전주에도 여러 민족 또 여러 국가에서 또 국제결혼해서 전주나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사회과라든지 영어과, 도덕, 국어과 이런 교과와 연계해서 또 그 교과 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우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거죠. 자, 평화로운 세계, 사회나 도덕과와 연결시킬 수 있겠죠.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지속 가능한 사회,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과학 발전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죠. 인권교육, 도덕과에서 할 수 있겠죠. 세계화 문제, 사회과에서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교육과정 안에서 유네스코 학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주 혜성중학교의 유네스코 활동 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지속가능 발전교육, 잔반 없는 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매년 잔반 처리 비용만 수백만 원씩 지출이 됩니다. 지출되는 돈뿐만 아니라 잔반이 또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경제 문제도 이야기하죠. 비싼 돈을 들여서 여사님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요리를 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식탁에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는데 학생들은 그걸 많이 먹지 않고 버린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낭비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고 또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평화와 인권교육 실천, 고운말, 바른말 사용하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친구 배려하고 교육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잘 실천이 될 때 더불어 사는 학교, 행복한 전주 혜성중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활동, 지원 활동입니다. 이것도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윤경희 선생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제작해서 제3세계 국가들, 어려운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이런 어린이들에게,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모자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도 제작해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아이 하나를 구하면 그 아이가 미래에 자라서 그 나라를 구하고 이 세계를 구한다고 하죠.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에 저희들은 작은 거지만 이와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녹색 드림 활동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뒤쪽이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하니까 학생들이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작년에 명상의 숲을 조성해서 꽃도 만들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전주 혜성중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달이 실천 운동입니다. 이웃을 돕고 또 선생님들은 제자사랑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달의 실천 운동은 1986년에 시작해서 천주교 전주교구와 연계해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어려운 독거노인 뭐 이런 여러 부르시설들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학교, 유네스코 학교, 전주 혜성중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혜성중학교 학생인권안전부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의 학창시절에는 학교폭력이란 단어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에는 학교폭력이 존재했겠지만 이슈화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묵인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 스포츠, 연예계에서도 학생 때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유명인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잘못된 언행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걸림돌이 되어가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잘 받으셔서 자녀들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이 6개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의 최근 양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횟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상의 갈등으로 인한 뒷담화, 패드립, 장난에서 폭력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가장 핫한 학교폭력 탑3를 뽑아보았습니다. 그거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희롱, 장난식의 폭력 행위가 해당됩니다. 첫째,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신저, 댓글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합니다. 특히나 학급의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따돌림하는 행위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한 번쯤 대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무심코 저지른 성희롱은 최근에 전국 학교폭력 사안 중 가장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동조하여 나도 모르게 내뱉은 성희롱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19년, 20년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통계를 보면 이성 간에 발생한 것보다는 동성 간에 발생한 사안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끼리 성드립을 하거나 장난삼아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기, 단체 톡방에서 19금 동영상 배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성 관련 사안은 민감하여 다른 사안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까지 개최되는 경우가 많으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의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장난식의 괴롭힘은 분명히 폭력행위라는 점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친구 간의 생판, 모르는 사이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아는 사이가 되었을 때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친구끼리 장난을 할 때 혼자만 재미있으면 그거는 폭력이라는 점 주지시켜 주세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담임교사 및 학생인권안전부에서 사안을 조사한 후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 절차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지에 대한 절차입니다. 소위 일컬어지는 학폭위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작년 2학기부터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전문가위원들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수된 사안이 학교폭력 대책심의회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조기에 신고하여 가해 학생 및 학부모님이 피해 학생 및 학부모님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 대부분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이번 차트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조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또한 장애 학생, 성폭력, 집단폭력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이번 차트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 협조 사항이니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오늘 연수의 마지막입니다. 자녀가 교우 간의 싸움이나 갈등을 겪었을 때 대처 방법 8가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자녀를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신 후에 담임교사에게 상담 및 협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보를 왜곡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시 아이들 이야기만 들으시지 마시고 꼭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학교 관계자 모두는 그 무엇보다 중립을 우선시하며 가해 및 피해 학생, 학부모님을 도와주는 보조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교사와 학교를 믿고 회복적 대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방이 목적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한 괴롭힘, 폭행을 당했을 시 먼저 담임 선생님께 얘기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지속적, 반복적, 집단적 괴롭힘이나 폭행이 아닌 경우 대부분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해성중 교직원들은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성중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생 인권 안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